국내만큼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이슈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는 큰일이에요. LA 산불. 지금 맞습니다. 서울에 뭐 4분의 1 이상이 탔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맞아요. 얼마나 탄 거고 이게 뭐 피해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5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큰 불 같은 경우에 팰리세이즈 산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어서 진화율이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예. 이튼 산불이라고 두 번째로 큰 산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2개 정도는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가까지 다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0여 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12,000여 채요? 네. 그리고 15만여 명 정도가 대피 중에 있고 8만 채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24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화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진화시키고 난 다음에 정확한 사망자 수를 집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 산불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근 지역의 대기 오염입니다. 맞아요. 네. 그 대형 산불이 있을 때마다 그 인근 지역까지 다 오염 물질, 그러니까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공기 중에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선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뿌연 상태가 그럼 계속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산불난 지도를 보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났더라고요. 맞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해서 번진 게 이게 아니라 아니고. 왜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늘 LA 쪽에서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쪽에서는 매년 비슷한 산불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화재 원인이 바싹 마른,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어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연 발화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새해 첫날에 불꽃놀이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그게 불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2016년에 대통령 됐을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기후 위기는 없다. 네. 다 거짓말이다. 이거 과학자들이 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막 엄청 강추위 미국에 왔을 때 봐라 무슨 지구 온난화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막 트위터에 네.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주는 블루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세가 강한 데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라고 민주당 주지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민주당 주지사가 산림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물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원인이 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앞장서 가지고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정쟁화 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머스크도 관련 게시물 계속 올리면서 이건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잘잘못은 뭐 실제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좀 따지고 네. 지금은 진화에 조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통령 당선자도 조금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일단 바이든 정부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다음에 연방 정부 지원 자금 넣어라라고 해서 지금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월 20일에 트럼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트럼프가 계속 이 지원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의회에서 뒤에 이제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의회에서 다 거의 대부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화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예산이랑 맞바꾸자라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아니 이 문제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회동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도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지금 협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트럼프 쪽에서 언제든 회담하자 그러면은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트럼프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얘기를 한 게 지난 9일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내가 조만간 푸틴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일 내에 또는 수주 내에 전화 통화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 주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나를 빼고 얘기하지 말아예요. 그래서 유럽 정상들 찾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 유럽을 빼지 말아달라라는 거에 힘을 좀 실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럽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그 대화의 장에 나이가 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글쎄요. 트럼프하고 푸틴은 일단 둘이서는 만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논의가 되면은 네. 물론 이때 무슨 휴전 협정을 여기서 맺지는 않겠지만은 네. 여기서 그러면 휴전의 가닥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의 지원이요. 근데 트럼프가 그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취임하면은 바로 전쟁 끝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내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말이 되게 상충된단 말이죠.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바로 전쟁 끝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가 지원을 미국이 끊어버리면 전쟁은 불가능하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푸틴이 원하는 것도 아마도 그걸 겁니다. 야 미국이 니네가 지원 끊으면 제가 어떻게 싸우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의미에서. 단 그럼 트럼프가 그 지원을 끊는 대가로 푸틴이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거래네요. 당연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게 약간 1953년에 한국전쟁 6.25 발발하고 나서 휴전협정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빠지고 그렇죠. 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협정을 맺었잖아요. 휴전협정을. 그렇죠. 약간 젤렌스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협정을 맺기 위해선 젤렌스키가 가서 사인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아무런 협상권이 없이. 협상권이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젤렌스키의 합법성이에요. 젤렌스키는 이미 지난해 5월 말로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 중이지만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합법성을 띈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대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젤렌스키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비상사태니까 내가 계속 대통령 할 거야라고 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때부터 딱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젤렌스키를 합법적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와서 사인을 해봤자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얘를 합법적 대표자로 인정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나를 그 자리에 계속 끼워달라고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 계속 당신은 합법적 대표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미국 쪽에서도 이걸 밀어붙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사인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을 텐데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지금 좀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자 러시아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니들 나토 회원국들이 군인 보내고 그러니까 무기만 보낸 게 아니고 군인 보내가지고 일미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 감아 주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 본토에 심각한 타격을 우크라이나가 입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힘만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토와의 전면전이야라고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일관되게 러시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게 원활치가 않았던 거예요. 나토 국가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그랬죠. 예. 네. 자, 그 상황에서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 고위 쪽 그 관계자가 딱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나토와 싸울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나토가 특별히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본토를 심각하게 공격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우리는 나토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유화적 제스처가 나온 거는 딴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좋은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데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도 굉장히 이 테이블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호적으로 우리도 보고 있는 거야라는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괜히 개입해서 찬물 뿌리지 마.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시키면 안 돼.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예. 근데 뭐 나토 가입은 어차피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토가 또 압박을 받는 게 지금 뭐 저기 미국에서 지금 방위비 네. 문제로 지금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2006년도에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32개 나라거든요. 예. 그 32개 나라 중에서 미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튀르키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유럽 그러니까 유럽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기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거 뭐지? 야 미국이 왜 니들을 지켜주냐? 니들 부자 나라잖아. 니들 방위비, 니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로 올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06년도에 2%로 우리 올립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약속을 그냥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지키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와서 보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2%로 올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2%로 갑자기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문제로 계속 트럼프랑 부딪히니까 심지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 얘기도 했거든요. 아, 우리 이렇게 계속 쪼이느니 유럽군을 창설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프랑스가 주도를 하든 독일이 주도를 하든 본인들이 엄청나게 국방비를 차출해야 되는데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니까 그 얘기가 살짝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이번에는 회원국들 GDP 대비 5%로 올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딱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그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다시 돌아오면 이 2% 가지고 다시 쪼겠지 이러면서 계속 국방비를 올립니다. 방위비를 올렸어요. 올려서 사실 2%에 도달한 나라가 23개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독일은 2%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또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 그래도 2%를 목표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걸 5%라고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2%까지 억지로 끌어올려놨는데 겨우겨우 심지어 여기에 안 되는 나라들도 있는데 5%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100억 달러 지금 방위비 분담금 내라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예. 트럼프가 5%라고 뚝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된다 이러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비슷하게 또는 싸우기 싫어서라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리는 제스처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착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5% 얘기했는데 3%로 딜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깎았네. 이렇게 그렇죠. 뭐 그 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참 모든 거를 다 거래로 보는데 요거 굉장히 흥미로운 거 있더라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를 둘러싸고 지금 네.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벌어졌다고요. 네. 자,
원래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저소득층의 저학력의 노동자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거의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던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거의 대부분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어요. 그 과정에서 머스크가 본인이 수천억 원의 기부금을 내면서까지 트럼프를 가장 열심히 돕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정책에 있어 본인이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이 됐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머스크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온갖 데 다 참견을 하면서 본인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원래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표 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스크 저놈이 저 모든 성과를 다 따먹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지지자들끼리 분열이 생겼군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예. 게다가 머스크와 강성 지지자들은 일단 결이 달라요. 이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약간 극우란 말이에요. 예. 반이민입니다. 아니 외국인을 이민자를 받아들이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걔네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아져 버리면 우리 임금이 떨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혜택이 걔네들한테 가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고숙련 굉장히 전문직들한테 주는 비자예요. 미국에 매년 8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IT, 의학, 수학,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학사나 또는 석사 이상의 전문직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머스크는 당연히 이걸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이민자 무조건 노. 여기서 크게 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참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온 화제가 다 외신이 트럼프 얘기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